일제강점기 말에 일제 폐망이 짙어가는 시기에 일본은 본토 대결전, 결 7호 작전이라는 작전을 구사해요. 결 1호가 도쿄예요. 결 7호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결 7호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와 육지의 인근 해안. 그럼 결 7호에 일본 본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 해안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결전을 치르려고 해서 군사 땅굴을 많이 팠던 거예요. 보안사령부가 어떤 곳이냐면 군 육사 동기 중에 가장 빨리 진급을 하면 보안사령관 아니면 수경사령관을 내요. 알짜배기 자리예요. 왜냐하면 보안사령부라는 데는 지금 검찰들, 검사들 파견 나가 있죠. 청와대도 나가 있고, 네. 금융감독원에도 나가 있고, 다 나가 있어요. 검사들 파견 나가듯이 보안사령부도 파견 나가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이 부대는 뭘 합니다고 날마다 해서 보안사령부로 보내요. 정보 저기구나. 예, 그러니까 감시예요, 감시. 감시, 정보. 오죽하면 계엄사령관도 가서 데리고 와서 군복을 벗기겠습니까? 그만큼 나는 새도 날아들인다는 게 바로 보안사령부예요. 그러게 막강하다 보니까 지방 거점 도시마다 보안부대를 놨었는데 이런 알짜배 같은 데 있었던 거죠. 보이는 게 없어요, 보안사 들어가면. 근데 그 보안부대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5.18에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 보안사령부의 홍성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광주 일고 출신이에요. 광주 지리를 잘하는. 그래서 보안사령부 전두환이 직접 광주로 파견 내려보내는 홍성률이가 있었고, 광주에서 직접 이 작업을 실무를 담당했던 대공과장 서의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5.18의 최대 역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두 사람 머리에서 5.18이 모든 게 다 공작되고 뭐 회유되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꼭 역사적인 심판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특히 서의남이. 했던 505 보안부대입니다. 505 보안부대는 전두환 당시 반란군부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받았냐 하면 5.18 이전에 일어났던 민주항쟁 사건이 있어요. 79년도 10월 달에 부마항쟁 사건. 부마항쟁 사건 때 부산에 있었던 보안부대가 있었습니다. 501 보안부대. 501 보안부대가 있었고 공수특전단이 있어요. 그래서 부마항쟁은 뭐 기록에는 3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딱 하루 만에 잠재워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501 보안부대와 3공수 특전여단에 의해서. 해병대도 오긴 왔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이미 전작에 부산에서 야, 보안부대에서 시켜가지고 3공수 하나 풀었더니 부마 이 자식도 쉽게 잠재워지더라. 쉽게 자신감을 얻은 전두환 친군부는 나중에 완전 이제 5.17 군사 쿠데타를 이끌어가서 똑같은 시나리오를 광주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건 505 보안부대와 7공수, 11공수, 3공수, 나중엔 24단, 창토산하까지 다 붙여서 나중에는 항공여단까지 전체 화력을 다 부어가지고 5.18 광주를 짓밟게 되는 거죠. 거기에 머리를 썼던 커맨드 센터가 바로 이 505 보안부대였습니다. 5.18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갔는데 절대 이 문을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장교들을 위한 문이고 이따 가서 보게 됐지만 왼쪽으로 쫓는 고문의 제1법칙 철제 계단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해라. 아니면 많이 올라가게 해라. 아니면 많이 내려가게 해라. 방향감각 상실. 방향감각 상실 좋습니다. 그리고 청각 고문. 청각적으로. 예, 소리. 예. 일단 겁에 먹게 만들면 사람들 다 들어요. 창문이 없는 거. 그 마음으로 한번 그대로 우리 들어가 보게요. 김영철 열사님 상당히 고생하다는 바람이 있어요. 5.18에 정말 촛불 정신을 이끌었던 선생님, 김영철 선생님의 사모님이세요. 사실 이런 데 내려오기는 힘드실 건데 죄송합니다는 말 아래 젊은 친구들도 알아야 되니까. 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온 통로는 바로 당시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지하 계단
수차 같은 걸 많이 타고 왔는데 와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대개 통합병원에 있다든가 아니면 성분의 영창에 있다가 얘는 좀 급수를 높여서 매개하겠다고 생각하는 주요 요인들이 일이 끌렸습니다. 그러면 당시 상무대 영창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일단 일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 죽어나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에서 소위 의식 있는 군의관들은 될 수 있으면 병을 좀 강화되게 몸이 많이 안 좋은 것처럼 써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통합병원은 천당, 505는 지옥이라는 말이 그때 있었죠. 자, 여러분들 오시면 무섭죠 일단. 그리고 나중에 상무대 영창 끌려오고 내 말 들으니까 분리해서 고문을 시켜서 여기로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고.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 항정 지도부에 있던 사람들은 일반 수습위원들하고 또 다르게 고문을 시켰대. 맞아요. 근데 처음에 도청에서 끌려왔을 때 영철 상원이 죽은 줄 알고 말이 없으니까 김영철 우리 신랑을 일단 이제 가죠 두동자로 이제 A급이에요. 예, 최저 A급으로 모른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막 그 30일자 전남 매일 광주일보에 막 사형이라고 나오고 막 기획실장이라고 나오고 그러게 나는 근데 그 신문 보면서 웜에 이제는 진짜 사형감이네. 내가 그렇게 생각까지 더 있는데 그 허장환 씨라는 나중에 양심 고백을 했던 505 보안부대 조사 요원이 있는데 그 분의 말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못 견뎌서 허위 자백을 다 했고 도장을 찍었고 그랬대요. 근데 몇몇 사람이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우리 김영철 선생님도 끝까지 버티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 천장 구조물은 뒤에 그 리모델링한 거예요. 건축 자재나 그 몰딩을 보면 80년대 정도의 리모델링 한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게 아니라 베니아판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일제 당시 이때부터 내려오는 고문 기술은 바로 저쪽 통로방에서. 왜냐하면 그 호스가 있어요. 청각 고문이 가장 무섭다 했죠. 가장 잘 들린 데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앉아 있어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같은 소리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좁은 깜깜한 공간. 그럼 비명소리 다 들리고 있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와 끌려 나가는 순간 왜 사람들을 가두셨습니까?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사람을 가뒀어요? 뭐가? 아이 저분들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아니 세 분 있는데 잠궜어요. 우리 팀이에요 지금? 진정한 열정적이잖아요. 아니 아까 옥상에 올라가셨길래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탈출하지. 여기는 절대 못 나옵니다. 갇히면. 사진 찍어보자 우리가. 그렇게 넘어밖에 생겼는데 오늘 알고 있어요.